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설명 없이 혼자서 그리시다 보면은 잠깐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2점 투시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1점 투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2점 투시 영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과정을 높여 나가시길 바래요. 자, 2점 투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2점 투시는 말 그대로 그림 안에 소실점이 두 개가 들어있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그림 안에 소실점의 위치를 먼저 잡고 시작해야겠죠? 자, 그림의 가장 외곽 끝부분에 소실점을 하나씩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실점을 조금 안쪽에 그려주면 좋은데 그림 안에 소실점 위치가 가까워질수록 도형의 기울기의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종이의 최대한 바깥쪽에 소실점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 일반적인 시점의 표현을 위해서는 소실점이 종이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멀리 위치해 주시면 안정적인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림 안에서는 소실점의 위치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에 위치를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과 소실점이 연결된 선이 바로 눈높이 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한 기준선을 잡아주시고요. 이 각각의 위치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2점 투시는 좌측과 우측으로만 기울기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로선은 모두 수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양한 위치의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을 3개를 내려줬고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끝점과 소실점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가상의 기준선들이 연결되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좌측과 우측에 가상의 기울기 선들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형태를 잡아 나가시는데 조금은 쉽게 기울기를 체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 선들을 좌측과 우측에 그어 주었고요. 자, 이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울기의 점들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내가 그릴 도형의 전체 높이가 이만큼인 도형을 그려주신다면 시작점과 끝점의 기울기는 좌측의 소실점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자, 우측으로도 연결되는 기울기를 그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선의 기울기가 우측의 소실점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바라보는 면적의 표현이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럼 이 도형은 내 눈높이보다 위쪽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밑면이 보여지겠죠. 이쪽 끝나는 모서리의 점과 좌측의 소실점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반대쪽은 좌측의 끝나는 모서리와 우측의 소실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 눈높이보다 위쪽에 위치한 사각형 도형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다른 위치에도 다양한 비율의 사각형 도형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이 들어갈 위치에 수직선을 반듯하게 그어주시고요. 자, 이 수직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점을 우측과 좌측의 소실점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길게 한쪽으로 나가고요. 아래쪽도 우측의 소실점으로 기울기를 연결을 시켜 주세요. 넓이를 표현해 주고 싶은 만큼 설정을 해 주시고 수직선을 그대로 내려서 크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좌측으로도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소실점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 도형의 넓이를 체크를 해서 그대로 수직선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2점 투시는 세로선에는 기울기가 들어가지 않고 세로로 그대로 수직인 평행한 선들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의 끝나는 지점은 우측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이 우측의 모서리 끝나는 부분은 좌측으로 기울기가 연결이 되면 돼요. 자, 이렇게 2점 투시를 이용해서 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도형의 형태를 그려줬습니다. 자, 이쪽에는 눈높이에 걸치는 형태의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좌측으로 연결되는 기울기를 그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수직선으로 형태를 그대로 잘라주세요. 자, 우측으로 나가는 기울기 선을 쭉 그려주시고, 아래쪽도 소실점과 연결되는 기울기 체크를 해주세요. 우측의 길이도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대로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눈높이 선상에 걸쳐지는 도형을 그렸어요. 자, 눈높이 선상에 걸쳐지기 때문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윗면도 보이지 않고요. 아랫면도 보이지 않는 측면의 형태만 보여지는 사각형 도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다양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각형들의 형태를 2점 투시를 이용해서 그려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도형들의 형태와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에 도형을 하나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이 붙을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도형이 붙을 사각형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 자, 이 내 모퉁이에서 높이를 뽑아 주시는 거예요. 자, 높이를 뽑아 주실 때는 이 좌측 부분의 기울기선에 맞춰서 그대로 길이를 연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마지막 보이지 않는 면이지만 형태를 연상해서 기울기를 4개를 뽑아 줬어요. 자, 이 시작면과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형태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뽑아 올린 선과 끝나는 도형선이 만나는 모서리의 선은 우측면의 기울기로 연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쭉 나가서 연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와 우측면으로 나가는 소실점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다시 수직선을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수직선을 연결시켜서 우측의 소실점과 만나게 선을 그어주시면 사각형에 돌출된 도형의 형태가 마무리가 되겠죠. 면을 비탈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기울기를 주고 싶은 시작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비탈면이 시작되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울기의 비탈면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비탈면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 이 비탈면의 시작점에 우측 소실점으로 기울기를 연결해 주시면 반대쪽에 마주보는 대칭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아래쪽도 이 끝나는 부분과 대칭인 부분, 소실점을 연결해서 대칭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시고요. 끝점과 끝점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앞쪽과 동일한 기울기의 비탈면이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측면에 홈을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홈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파내고 싶은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윗면도 동일하게 위치를 그려줘야겠죠. 자, 여기에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좌측의 소실점을 향해서 선이 뻗어나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윗면에서도 내가 잘라주고 싶은 만큼의 길이를 체크를 해주셔서 자, 우측의 소실점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을 파주고 싶은 부분의 형태를 덜어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주면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아래쪽도 만나는 모서리에 소실점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형태가 정리가 되었네요. 자, 나머지 도형들도 한번 제가 변형을 줘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홈을 조금 많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선을 내려주시고요. 내가 파내고 싶은 만큼의 기울기를 잘라주시는데, 자, 이 선은 우측면의 기울기 소실점과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눈높이 선상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는 기울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이 모서리 끝부분에서 연결되는 선은 좌측의 소실점으로 기울기가 맞춰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뒷부분에서는 다시 반듯하게 수직선을 내려서 길이를 잘라 줄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의 소실점은 어디로 가야죠? 이쪽 우측면의 소실점과 동일하게 기울기가 체크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위쪽 면의 형태는 그려졌고요. 자, 아래쪽 면의 기울기는 다시 이쪽 좌측 소실점과 기울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요. 다시 이 점의 소실점은 우측면의 소실점으로 길게 연장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진 도형의 형태를 그려봤어요. 자, 이 소실점의 표현은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특히 이 전에 설명해 드렸던 1점 투시의 영상과 오늘 설명해드린 2점 투시의 영상은 사실 굉장히 쉬운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의 설명과 함께 그림을 따라 그려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쉽게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설명 없이 혼자서 그리시다 보면은 잠깐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다 보면은 1점 투시나 2점 투시의 표현도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점 투시는 1점 투시와 2점 투시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에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반복적으로 2점 투시를 연습을 해보시면서 실수를 줄여나가시고 이 2점 투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실제 스케치에 적용해서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